이제 만찬 행사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초청됐습니다. 뭐 우리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 저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위안부 할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당장 뭐 불편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죠. 그렇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오후에 이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 소식들이 전달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헤드 테이블과 12개의 테이블에 대한 명단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명단에 이용수 할머님이 포함된 것을 두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바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단순하게 할머님은 이제 I Can Speak의 실질적인 모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할머님만 초대가 된 것이 아니라 어제 만찬장의 식사 메뉴로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독도새우 요리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도 위안부 할머님에 대한 문제는 양국 간의 역사에 관한 문제인 거고, 또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일본에서 자꾸 영토적인 문제로 분쟁을 거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취할 건데, 이게 혹시 자칫 잘못 비화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일본이 계속 이 문제를 끄집어내게 되면은 독도 문제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영토인데, 이게 이제 국제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거는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독도새우에 대해서도 좀 기분이 나쁘게 그쪽에서 반응을 한 거죠. 반응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된 만큼 앞으로의 반응, 그 대응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신경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뭐 요새 유행하는 영화 I Can Speak인가? 뭐 거기 실제 주인공이라면서요. 그 이용수 할머니, 또 독도, 뭐 물론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독도새우를 등장시키고, 하여튼 뭐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